삶의 변화가 좀 있나요? 반찬이 좀 달라지나요? 삶의 변화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물욕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물욕이 없어지셨는데 집을 5개씩 사시는 거 같아요. 투자 욕심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아, 그러니까 네. 물건을 사기보다는 예. 좀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 예. 네, 안녕하세요. 행금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또 오늘 뉴페이스 우리 사무장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마스터키입니다. 네, 얼굴이 상당히 영해 보이시는데. 나이는 27살. 아, 그래요. 와, 대단합니다. 저 나이부터 부동산을 하면은 정말 상승을 몇 번이나 맞을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이자 경매계의 신생아 빨간 단무지라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빨간 단무지 닉네임 뭐 짓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지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약간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 그래서 단무지예요? 하지만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지를 지었고요. 이게 노란 단무지 하면은 또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남들과 다른 투자 해보고 싶다 해서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빨간색으로. 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심오했네요. 네. 나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단무지님이 처음 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또 부동산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뭐 누구나 이제 그렇지만 결혼과 출산이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1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거든요. 태어날 아기와 이제 우리 실거주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 빌라였습니다. 그 물건을 투자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또 그 청약은 또 예,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와이프가 모은 거, 제가 모은 거 합쳐보니까 한 2억 초반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억 2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대출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갚는다, 이제 갚을 차원에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청약 통장 그리고 이제 와이프 부모님이 자기 장모님이 해준 청약 통장을 다 깼습니다. 이제 우린 대출을 다 갚아야 된다. 그때는 대출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써보지도 않고 이자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해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해약을 하면 안 되는 거를 뒤늦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빨리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를 한 것이 수도권 부동산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저희 아파트도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더라고요. 그 구축 빌라가 신축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9억 넘어가고 11억 넘어가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왜 부동산에 투자를 안 했을까 관심이 없었을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 쪽에 관심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재개발하면은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 어느 단계에서 매수하셨어요? 그게 사업 인가가 아마 났을 때 그때 제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을 때 그 뒤로도 좀 한참 걸리지 않나요?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철거까지 그리고 입주까지는 한 7, 8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사업 인가 당시에 시대 가액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때 제가 그 갭 투자로 샀거든요. 빌라를 갭 투자로 사서 1억 5천 정도 갭 투자가 됐었던 약 3억 원 정도. 그 당시만 해도 2013년이면은 부동산이 이렇게 뜨겁지 않았고 집을 사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예, 어차피 실거주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을 사게 됐는데 매도를 마지막에 이제 했을 때는 13억이 넘는 왜냐면 또 신축이고 대단지고 역세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도하고 또 다른 아파트로 갈아탔죠. 분담금도 있었잖아요. 예, 2억에서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추가 분담금 됐습니다. 3억 정도. 3억에 사서 3억을 더 투자했으니까 한 6억 정도의 총 매수를 해서 13억의 비과세를 이제 거의 받으신 거잖아요. 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었죠. 예. 그러면 수익률이 500%가 맞나요? 글쎄요, 수익률이
이게 중간에 대출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아파트를 샀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보다는 좀 평균 수익률보다는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재개발이었던 데다가 또 신축에 대한 그 상승이 많을 때 또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주택 산 것도 되게 이게 두 번째 주택이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네. 주택이었는데 제가 이제 2019년을 기억하거든요. 2019년이 송파의 헬리오시티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이제 막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서울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고덕이랑 막 예, 고덕 강동구에도 입주가 많았고 실제로 조정 기간이 한 6, 7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아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정이 끝나고 이제 폭등, 상승이 예상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집을 알아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는 되게 차가웠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여름에 10억 정도였습니다. 예, 10억 정도였는데 야, 입주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더 상승을 할까? 제가 그 당시 판단했었던 거는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 차갑다.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가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찍어둔 아파트가 계속 오르더니 결국에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결국 그것도 역시 갭 투자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됐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4억 넘게 주고 더 계약을 해서 10억에 살려고 했을 때 예. 안 사고 있어서 4억을 더 주고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사기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 근데- 그때 샀으면 10억에 샀는데 이걸 4억을 더 줘야 된다 생각하면 안 사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갈아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사면 더 이상 이 지역에 진입을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뭐 거의 뭐 그 당시에는 꼭지라고 했었던 그 시점에 이제 집을 갭 투자로 먼저 계약을 했었는데 다행이었던 거는 그 은평구에 있던 집을 팔지 않았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예. 중복 보유를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아파트를 팔게 됐을 때는 더 상승을 더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네. 그 당시에는 그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확보가 됐었죠. 그것도 또 이제 1년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또 대출은 또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엄청 복잡합니다. 어쨌든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는 거는 부동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라서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이용해가지고 비과세를 다 받으면서 하시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삶의 변화가 좀 있나요? 삶의 반찬이 변화요? 좀 달라지나요? 삶의 변화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물욕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물욕이 없어지셨는데 물욕. 집을 5개씩 사시는 거 같아요. 투자 욕심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물건을 사기보다는 예. 좀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쇼핑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옷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뭐 남자들 뭐 시계도 뭐 갖고 싶고 이러지만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이 돈이면은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데라는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그 차를 바꿨거든요. 신차로 바꿨습니다. 네네. 예, 그 전에 차가 이제 오래 타기도 하고 이제 고장도 자주 나가지고 중고로 판 다음에 신차로 바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자산이 좀 이제 늘어났고 나이도 이제 조금 됐고 그럼요. 아이들도 이제 좀 이제 학교 입학하고 이제 커다 보니까 이제 좀 2000cc 이상 자동차 또 이제 봤었고 했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돈이 또 아까운 거예요, 차가. 그래서 원래 예산했었던 그 예산보다 1,700만 원 정도 저렴한 1600cc 차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 200만 원을 더해서 지방의 아파트를 또 샀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런 식으로 마인드가 뭔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뒤로도 막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고요. 네. 뭐 책도 많이 봅니다.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가고 싶으면 서울대생을 찾아가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 딱 귀에 딱 들어오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옛날에 벌었던 사람 말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보면은 부동산 경매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위험하다, 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동산을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조언을 하시거든요. 저는 좀 자수성가한 부자를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부자 말고 자수성가한 부자. 책도 좀 많이 읽는데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책장에 부동산 관련된 책이 한 20권 있더라고요. 부동산만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읽어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부동산 공부라는 게 지나고 보면은 경험이 가장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매수해보고 매도해보고 임대를 놔보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 내 자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주위 분들한테는 일단은 소액이라도 그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적당히 하고 투자하면서 같이 그때 공부해라라는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전이 중요한 거네요. 예. 실전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막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인공위성처럼 어떤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가려 그러면 유지할 수 없는 화력으로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막 질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궤도에 진입을 못하고 떨어져요. 90%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정 화력 이상을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하려면은 세 가지의 어떤 뭐라 그럴까 고질병 같은 게 같이 다니는데, 이게 뭐냐면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 문제들 했을 때 전세가 안 나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세 번째는 끈기가 없는 거지. 내가 그렇게 유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결과를 보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좀 견디기가 힘들죠. 그걸 다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경매로도 네. 경매 기본반 들으셨잖아요. 네. 기본반 듣고 이제 실전반도 같이 이어서 들었습니다.